안녕, 안녕, 안녕. 우리가 이번 주에 처음에 대학이 뭔지에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랑 손해배상에 대해서 같이 봤었습니다. 이제 볼 거는 뭐냐면은 특수 불법행위라는 건데, 특수 불법행위가 뭔지는 같이 이제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랑 다르게 특별한 경우를 딱딱딱딱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누군가가 배상 책임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법 조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지 유인물은 40페이지고요. 거기 보면은 특수 불법행위라고 있습니다. 특수 불법행위. 읽어보면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또는 중요한 게 뭐야 이거야.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 와우. 내가 한 행위가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특수 불법행위가 생긴 거는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만 너무 강조하다가 이런저런 안 좋은 점이 생겨서 그 다음에 현대 민법의 어떤 3대 원리가 추가되면서 같이 생겨난 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또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책임 능력 배웠었죠.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우리가 책임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런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애기가 막 뛰어놀다가 와 좋아요 이러다가 옆에 있던 차를 부셔 먹거나 애기가 차를 부셔 먹고 아무튼 그렇지만 그 다음 여러분의 어떤 안경을 부시고 스마트폰을 이빨을 부시고 이런 경우야 3살짜리 애기가 그럴 때 그 꼬맹이는 정말로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잘잘못을 뭐가 잘한 거고 잘못한 거 따지기 힘드니까 걔한테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일반 불법행위에서는. 그죠? 근데 이런 사례를 본다면은 손해가 발생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또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법은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이런 장치로서 막아놨습니다. 그러면은 민법 제755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감독자의 책임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른 책임이 없는 경우 753조가 뭐였냐면 앞장에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고 754조는 이거는 심실상실자, 정신병자라든지 그런 사람 만취자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어떻다고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뭐한다고? 손해 발생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례 다시 돌아가서 3살짜리 아기가 막 난동을 부린 거야. 그죠? 난동을 부려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든 어딘가에 피해를 줘서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배상한다고? 3살짜리 아기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 부모님. 그죠? 주로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인이거나 뭐 부모님이거나 학교에서는 유치원에서는 누구? 교사겠죠. 그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 예견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했다면은 감독 의무를 게을리지 아니했다면 어떻다고? 이 사람한테도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다? 이 사람도 책임이 없다. 그럼 피해를 받는 사람은 좀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감독 의무자를 가름한다는 말은 준하여
그쯤으로 해서 주나요?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753조가 뭐였냐면은 뭐였니? 753조가 미성년자였었죠?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754조가 뭐였어요? 심신상실. 그 사람을 감독할 사람도 여기에 가름해서 이 사람도 뭐 한다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비슷한 말이죠.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사례를 잠깐만 해보면은 A랑 B가 있는데 A가 B를 폭행을 한 거야. 폭행을 했어요. 불법행위 한 거죠. 그죠? 뭐 신체든 뭐 정신 어딘가 피해를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 A가 3살이야 3살. 이럴 때는 누가 책임진다고? 이 사람을 이 A의 감독 의무자, 감독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 이건 조금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다 알아두면 좋겠지만 조금 자세하게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사용자가 뭘까? 사용자. 컴퓨터 사용자? 휴대폰 사용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어떤 사무 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사장입니다. 사장. 타인을 사용하여 일정한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누구? 사장님. 쉽게 말하면 사장님. 사장님 나빠요. 그거 아니라 사장님. 한 자는 피용자. 사용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야? 알바. 종업원.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가 민법의 기본 원리 다시 한번 기억나는지 한번 볼 텐데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었죠. 과실책임의 원칙. 그렇지?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었잖아. 그렇지?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이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강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민법의 수정 원리로서 뭐가 등장했다고?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등장했다고 그랬었지. 그렇지? 무과실책임의 원칙. 한마디로 아까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위에 사례 다시 볼게. 여기서 감독 의무자는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는 뭐니?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책임을 지게 된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한번 쓰고 갈까? 얘는 빼고 없구나. 미안해요. 현대 민법원리 수정 중에서 무과실책임 원칙이 나온 겁니다. 이게 조금 구체화된 거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럼 다시 볼게요. 사용자 배상 책임은 어떤 경우냐면은 먼저 사례로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사례로 A가 있습니다. A가 배달원이야. 배달원은 종업원이라 하자. 배달원인데 얘가 배달을 하다가 보이나? 행인 B랑 사고가 난 거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B는 이제 A한테 야, 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라고 뭔가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경쟁 능력이 없어. 그럼 B는 지금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아파 죽겠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근데 이 A는 C, 사장님한테
소속이 되어 있는 배달원이었던 거야. 그죠? 치킨집이고 치킨집 배달원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B는 얘가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자기의 손해가 발생하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B는 일단 기본적으로 A에게 일반 불법행위지. 이거는 일반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근데 방금 말했듯이 얘가 경쟁력이 없잖아. 그럼 두 번째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사용자고 얘가 피용자이기 때문에 B는 C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서 사용자 배상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배로 칠게요. 손배 청구.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B는 얘한테는 일반 불법행위로서, 얘한테는 특수 불법행위로서 이거 중에 택 1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 그 내용이 사용자 배상 책임이에요. 한번 읽어 넘어갈게요. 제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C가 A한테 뭐 배달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고 뭐 신호 잘 지켜야 되고 뭐 하고 엄청나게 교육을 잘 시켰을 때는 특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도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자면은 만약에 2의 경우일 경우에요. 2번, 여기 2번의 경우. C한테 한 거야. 그러면 C는 갑자기 내 책임이 아닌데 내 돈이 나간 거잖아. 그지? 내 책임이 아닌데 내 돈이 나갔으니까 누구 대신 돈 낸 거니? A 대신에 배상한 거지. 그지? 2의 경우 C는 A에게 뭐 할 수 있는 거냐면은 구상권을 다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너 때문에 내 돈 나갔잖아. 그러니까 다시 내 돈 돌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방역비를 구상권 청구한다라는 말이 막 나오는데 한마디로 대신 돈을 내고 원래 내야 할 사람한테 다시 돈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는 누가 원래 B한테 발생한 손해는 A가 물어줬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C가 대신 냈기 때문에 C가 일단 우선적으로 B한테 손해배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돈 나간 건 다시 얘한테 받아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C가 이렇게 돈을 배상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 이유는 B를 빨리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지. 이거 나 잘리는 것 같은데? 그죠? B의 권리 회복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 놓은 겁니다. 그죠? B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B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네 둘의 법률 관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구상권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 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 2항의 경우 사용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입니다. 케이스 2번. 이 경우에 그런 게 생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거 이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공작물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공작새 아닌 거야. 그 새 말하는 거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도 지울게요. 공작새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낸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부러 만들어낸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화면을 조금 옮길게요. 배가 여기로 더 나오면 좋을 것 같네. 이게 선생님이 편집 기술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보이나?
보이겠지? 잘 보이죠? 이쪽 조금 넓게 쓸게요. 이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례부터 한번 그냥 해볼까? 사례부터. 건물이야. 건물. 이게 누구 건물이냐면은 A 소유의 건물이야. 건물주가 A야. 여기 잘 안 나오네요. 잠시만. 건물주가 A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1층에 B가 임대를 해서 치킨집을 하고 있어. 치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킨집을 하면서 이 건물에다가 뭘 달아놨냐면은 치킨이라는 간판 달아놨어. 간판을 달아놓은 거야. 이런 경우야.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야.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공작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래서 사물을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만들어 놓은 간판인 공작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면서 행인을 때린 거야. 행인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는 누가 어떻게 배상 책임을 질 것이냐에 관련된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일단 종로부터 읽어보면은 제1항입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이상하게 나왔다. 선생님, 점유자는 뭐고 소유자는 뭡니까? 점유자는 뭐고 소유자는 뭔지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뭐라 볼까?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볼게요. 스마트폰이야. 휴대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누구 거냐면은 학교 거야. 리모컨이 하자 그냥. 이게 리모컨 말 그대로 진짜 학교 거죠. 이 리모컨은 학교 소유인데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니? 내가 점유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해볼게. 여러분이 친구가 친구야 나 볼펜 하나만 빌려줘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그래 내 볼펜 빌려줄게 하면서 빌려줬죠. 그러면은 그 볼펜은 누구 거니? 누구 소유야? 내 소유지. 내 거잖아. 근데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니? 친구가 점유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소유는 내 거, 점유자는 지금 현재 누가 갖고 있는지 그걸 따지면 됩니다. 소유는 진짜 주인, 점유는 누가 갖고 있는지. 다시 볼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 누가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와우.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소리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가? 그 다음에는 점유자가 열심히 잘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손해가 발생했다. 그때는 소유자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볼게. 과연 이 간판의 점유자는 누구인가? 애들이 간판 점유자 누구야? 건물주가 점유하고 있던 거야? 치킨집 주인이 점유하고 있던 거야? 건물에 붙어 있던 건데? 누굴까? 누굴까요?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슨 생각을 쓸까? 이 경우에 건물이 말 그대로 건물이 간판을 잡고 있잖아. 점유하고 있지. 건물이 간판을 뭐한다? 직접 점유하고 있다. 직접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간판에 직접 점유자 누구야?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점유도 누가 하고 있다? 건물주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점유자 누구? A가 되고 소유자 누구다? B가 된다. 그러면 이 다친 행위 C는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야? 점유자라고 그랬지. 여러분이 지금 뭐 태풍 뭐 올라온다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입니다. 길 가다가 태풍 때문에도 어쨌든 간에 간판에 떨어져서 다쳤어. 그러면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일단 건물주한테 가서 나 다쳤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이 건물주 나와봐. 당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 때문에 내가 좀 다쳤잖아.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A가 이 간판을 막 그냥 뭐 철사로 꽂고 막 드릴로 박고 아주 튼튼하게 해놓은 거야. 튼튼하게 해놨어, 간판을. 근데 관리도 잘하고 다 했는데 태풍 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걸 아무튼 태풍 등으로 이게 얘가 열심히 다 고정을 해놨는데 떨어져 다쳤다. 그러면 A는 주의를 해체하지 않은 거지. 그럴 땐 누가 진다고? 누가 한다고? 누가? 소유자인 B가 한다. B가 책임진다. 처음에는 점유자인 건물주인 A가 지고 얘가 튼튼하게 잘해놨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한다? B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건물주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치? 근데도 책임을 지죠. 왜? 아까 말했듯이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죠. 무과실 책임이 원칙.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를 또 복잡하게 만들자면은 여기서 이제 간판 교체 작업을 하던 그 인도가 실수로 이걸 떨어뜨렸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사례를 또 만들어 볼까? 심심하니까. 이 사례가 뭐냐면은 여기 D가 작업 중인 거야. 작업 중에 뭐 보수공사라든 작업 중에 떨어뜨렸어. 그래서 다친 거야. 그럼 C는 건물주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건물주가 돈 주고, 그 다음에 건물주는 얘의 과실로 된 거지, D의 과실. 그럼 다시 D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법률 관계는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위에 다시 보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점유자가 1차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손해 발생에 열심히 그 주의를 다했을 때는 누가? 소유자가 책임지다. 2차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즘 이게 얼마 전에 논란됐었죠. 그죠? 동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아이고, 지우고. 근데 방금 우리가 점유랑 소유의 개념 봤었지? 점유랑 소유. 그죠? 점유랑 소유의 개념 봤는데 누가 책임진다는 여기서는? 동물 누구? 점유자죠, 점유자. 선생님이 개 키우고 있죠? 선생님 개 이름 흰구. 아주 착해요. 흰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 뭐라 해야 되냐? 견주. 흰구의 견주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우리 반에 누구로 할까? 윤호한테 윤호야 선생님 개 산책 좀 시켜줘. 부탁을 한 거야.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개 흰구를 점유하고 있는 건 누구니? 윤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흰구가 산책을 하다가 우리 반에 종호를 물어버림. 앙 하고 물었어. 앙. 그럼 이때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동물을 소유한 사람? 아니지. 그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누구한테? 종호가 흰구한테가 아니라 윤호한테 야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조문부터 한번 읽어보자면 제759조고요. 동물 점유자의 책임. 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호가 윤호한테 너가 지금 흰고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배상해 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 뒤에 거 뭐냐면 윤호가 흰고를 산책 얘들아 재단 문자 또 끊겼어. 다시 갈게요. 동영상이 중간에 끊겼어요. 다시 이 뒤에 경우 종호가 윤호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는데 윤호가 흰고를 산책시킬 때 목줄도 했고 입마개도 했고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거야. 목줄도 꽉 잡고 있었고. 그런데 종호가 갑자기 흰고한테 와서는 입마개를 벗기고 막 놀리는 거야. 그러다가 막 장난치다가 앙 하고 물린 거지. 근데 윤호는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지. 그럴 때는 뭐 한다고? 배상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밑에 뭐 이 항은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액의 책임이 있다. 보관한 자 요즘에 뭐 동물 호텔링 같은 것도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공동 불법행위. 여러분이 또 잘 알아두셔야 될 건데 공동 불법행위. 사례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사례 만들기 전에 이거 하나 중요한 빼먹었다. 중요한 거. 아까 동물 점유자 책임에서 못하는 눌러야 되는데 동물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 아까 그래서 흰고 사례에서 선생님 어떻다? 선생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거지. 왜? 내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난 단지 견주일 뿐이고 산책을 맡겼고 점유하고 있던 거는 윤호였기 때문에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공동 불법행위 볼게요. 공동 불법행위. 이건 뭐냐 말 그대로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사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A랑 B랑 C가 있어요. D도 있어. 얘네가 A, B, C, D가 누구라 해볼까? E라고 그냥 갑이라서 갑을 어떻게 했냐면은 폭행을 했어. 때렸어. 폭행을 한 겁니다. 근데 D는 뭐 했냐면은 이때 그냥 망 봤어. 선생님들이 오나 안 오나 망도 보고요. 한마디로 방조한 거예요. 방조. 지켜만 본 거지. 그지? 근데 갑을 때리라고 A, B, C, D한테 누가 시킨 거냐면 을이 A, B, C, D한테 갑 때리라고 시킨 거야. 이걸 뭐 한다 그래? 시키는 거를 우리가 교사한다고 해. 교사. 범죄를 교사하는 거야. 이런 경우 이제 갑이 얻어맞아서 다친 겁니다. 다친 거야. 그러면 갑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돌아가면서 막 때렸으니까 누가 갑을 눈탱이 방탱이 만들었고 누가 강냉이 털었고 누가 뚝배기 깨고 이러는지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치? 그러면은 갑은 이제 얘네를 잡아다가 야 너네가 나 때려가지고 손해 발생했으니까 너네가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서로 뭐라 그래? 야 나는 때리긴 때렸는데 나는 코피도 안 터뜨렸고 나는 뭐 뚝배기도 안 깼고 이빨도 안 날아가게 했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때리긴 때렸으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걔는 굉장히 억울하겠지. 얘네가 지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치? 이런 경우는 얘네의 말을 들어주면 될까 안 될까? ABC의 말을 들어주면은 안 되겠지. 그치?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은 ABC 아무에게나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뭐 300만 원 나왔다. 그냥 300만 원 달라고 아무한테나 그냥 A한테 한번 말해도 되고요. A, B한테도 되고 A, B, C한테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돈 달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망고네. 얘는 책임 있을까 없을까? 안 때렸어. 망만 봐서 진짜로. 근데 얘도 똑같은 놈입니다. 똑같은 놈. 망을 왜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패싸움이 났어. 학교 대 학교로. 구경을 했다. 여러분 생각 구경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망복이나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다친 사람이 그냥 여러분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거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망보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신고해야지. 적극적으로 말리고 친구들이 싸우는데.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을은 시킨 애잖아. 얘가 뭐 때리진 않았잖아. 근데 뭐 얘도 똑같은 놈입니다.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결국 A, B, C, D랑 아무에게나 여기 포함되는 암은 누구야? A, B, C, D, 을까지 답니다. 이 중에 한 명한테 되고 여러 명한테 되고 알아서 하면 돼. 그냥 얼굴 아는데 이름 아닌데 잡아놓고 그냥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걔한테 이 3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다 받아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A만 잡아가지고 뭐 다른 애들 다 놓쳤고 A만 붙잡은 거야. 그 다음에 A한테 이제 고소를 한 거에 3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럼 A가 이제 약 300만 원 물어줍니다. 300조. 그러면은 A 입장에서 또 억울하지. 왜? 얘한테 얘가 시킨 거고 같이 때리고 얘 막 봤으니까 역할 분담 다 체계적으로 돼 있잖아. 조직적으로.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가 후에 니들끼리 알아서 이제 지지고 받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이거야. N분의 1 하든지 누가 많이 때렸는지 그거 알아서 니들끼리 이제 그것도 이제 해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해주고 재산을 회복해주는 그게 가장 갑이 되어야지. 얘네들의 일은 니들끼리 진흙탕 싸움 하세요 이겁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연대 같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타한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절도한 경우. 그 다음에 수익이 다시 조문을 보자면은 제760조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아까 말했지 누가 막 때렸는데 누가 때렸는지 몰라. 그럴 때는 어떻다고? 전환 같다고 같이 한다고. 그 다음에 또 뭐 교사자, 시킨 놈, 방조자, 망본 놈 똑같다. 똑같은 놈이다. 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반 불법행위는 내 잘못으로 해서 내가 배상하는 걸로 한다면 이건 내 잘못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아무튼 나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특수한 경우,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내가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는 특수한 경우를 같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를 기억을 해두시고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하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도 지금 강의하면서 앞에 학생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말도 많이 자꾸 끊기고 그러는데 서로 열심히 노력합시다. 나도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제발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싹둑 왜 안 꺼져 이거?